지금부터 신사의 도시 런던의 충격적인 비밀이 공개됩니다. This would have been a smelly, dirty, noisy city. 세계적인 도시 런던은 사실 쓰레기 더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We're living on 2,000 years of rubbish in the city of London. 쓰레기야말로 미개한 정착지를 세련된 도시로 탈바꿈시킨 원동력이었죠. There's money in muck. 하지만 런던이 건설되는 그 순간부터 쓰레기는 해결되지 않는 숙제 그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숙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 런던은 다시 한번 쓰레기를 발판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관광 가이드들이 즐겨하는 말처럼 런던은 금융과 연극, 패션, 음악, 음식 그리고 예술의 중심지로 여느 대도시처럼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약 750만 명의 런던 시민들이 매년 400만 톤이 넘는 쓰레기를 배출하지만 33개 자치구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이 모든 쓰레기를 말끔하게 처리하고 있죠. 런던의 환경미화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 차량에는 수압식 리프트나 비디오 카메라와 같은 값비싼 최신 장비의 도움도 받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직접 옮겨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되려면 강한 체력은 필수입니다. 환경미화원 4명이 하루에 약 1,000개 쓰레기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2000여 년의 역사를 통틀어 오늘날처럼 런던이 청결하게 정돈돼 있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상황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죠. 그 누구도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재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런던의 거리에는 말과 사람의 배설물, 생활 쓰레기, 그리고 동물의 사체 등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창문으로 내던진 배설물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거리를 다닐 때는 무엇보다 비위가 좋아야 했죠. 다행히도 오늘날의 런던 시민들은 창문 밖으로 오물을 내던지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 위 배설물의 주범인 말을 타고 다니지도 않죠. 런던 시민이 버린 모든 쓰레기의 종착역 역할을 하던 템즈강도 지금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옛날부터 템즈강은 시민들에게 맑은 물과 함께 세계로 통하는 교역로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런던 시민들이 마음대로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곳이기도 했죠. 스티브 브루커는 지금 최초의 런던 정착민들이 살았던 흔적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I'm actually digging the rubbish that came out of London for the last 2,000 years, and that's what I'm into. I'm a treasure hunter within the rubbish, and that's what I do. 스티브는 18세기 런던 불황자들의 별칭에서 이름을 딴 템즈 머드락 학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A mudlark, say from the 1850s, a mudlark was actually scavenging for food, coal, wood, anything to survive down here, anything that he could sell, metal, scrap metal, whatever. What's the mudlark of today, yeah? Well, I'm into the history side of it, so the rest of the guys that I'm with. For 30 years now, we've been on the foreshore. 이렇게 진흙 속을 뒤지는 일이 스티브에게는 보물찾기나 마찬가지입니다. Sometimes I can have medieval bits and pieces, I can have Roman bits and pieces, I can have Saxon, I can have Viking. 템즈 강변의 진흙 속에서 건진 유물들을 통해 런던의 초기 정착민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There you go. It's a medieval pin. Now, they are in abundance down here. They're actually used in clothing. If you imagine yourself, yeah, the buttons didn't come in until after the 14th century. A woman of distinction had 1,000 pins on her. It went into the clothing, onto the floor, out into the street, onto the foreshore, and of course, this is the picking up the pins. 누군가의 쓰레기가 다른 이에게는 귀중한 유물이 되기도 합니다. 언젠가 후대의 고고학자들이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발굴해낼지도 모르는 일이죠. 깔끔해 보이는 런던 시민들 역시 쓰레기 배출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런던의 일반 가정에서는 매년 식비와 생필품 구입비로 10,000에서 15,000달러 가량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매년 약 1톤의 쓰레기를 배출하죠.
일주일 동안 20kg가량을 버리는 겁니다. 빈센트 가족을 소개합니다. 빌과 미셸, 17살의 쌍둥이 타바사와 테런, 그리고 이제 갓 15살이 된 멀린 등 모두 5식구죠. 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은 런던의 버스 기사입니다. 미셸은 예술가이면서 아이들을 여기저기 태워다 줘야 하는 바쁜 엄마이기도 하죠. 보통 사람들처럼 빈센트 가족 역시 대수롭지 않게 쓰레기를 버리곤 합니다. 일단 쓰레기통에 던져놓으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빌은 환경미화원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의문을 가졌고 마침내 가족들을 설득해서 아주 특별한 체험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The idea is to keep the rubbish inside. So if we put it in black bags into the wheelie bin, it can all be separated later on when they come to clear it up. 빈센트 가족은 과거의 런던을 경험하기 위해 4주 동안 쓰레기와 함께 생활하기로 결정한 거죠. And finally, we'll be doing Friday the 13th. So that'll be there, wind it all up and tip all the bin bags out and analyse what we've sort of gone through in a couple of weeks and get an idea of how much we actually accumulate. Following Friday? Yeah. That's fine. 빈센트 가족은 재활용이나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얼마나 빨리 쓰레기가 쌓이는지 알게 될 겁니다. 과거 런던이 론디니움이라고 불리던 시절 역시 마찬가지였죠. 서기 43년 로마인들은 템즈 강변에 요새를 세웠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후에 번화한 항구 도시로 발전하여 로마에 막대한 부를 선사해 주었죠. 제니 올은 런던 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입니다. As soon as the Romans arrived and wanted to sort of start building, they wanted to start bringing boats up the river, which they could quite easily do from Europe across the Channel. 로마인들은 부두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을 가득 채운 커다란 나무 상자를 강가에 쌓아 올렸습니다. And that was largely rubbish. So it's like using landfill today. You would actually take a lot of that rubbish that's collected elsewhere in the town and you just dumped it into the waterfronts. 템즈 강변 주변에 있는 10번가입니다. 처음 로마인들이 도착했던 곳이 바로 이 근처죠. 오랜 시간에 걸쳐 쓰레기가 매립되어 새로운 땅이 생겨난 관계로 이제는 여기서 100m 정도 더 가야만 템즈강을 볼 수 있습니다. As archaeologists, this is what we excavate. We excavate the rubbish that they throw away, which is really lucky for us because otherwise we would have no idea exactly what they were using, what they were consuming, what they were eating. And it is the rubbish that they leave behind that actually tells us that. 로마인들이 버린 쓰레기는 론디늄의 부두를 만드는 데 기묘하게 쓰였습니다. 그 후 이 새로운 정착지는 빠르게 성장하여 당시 로마의 문명하던 생활 방식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오래지 않아 이곳에 공중 목욕탕, 하수도, 관공서와 같은 복잡한 건축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7,000석을 갖춘 원형 경기장까지 생겨날 정도였죠. We're standing in what's known as Guildhall Yard today, but it is actually the area of the arena. And you can see marked out on the paving here a dark grey line that actually marks out the size and shape of the arena itself. And where all these buildings are sitting, it's where the seated area of the amphitheatre would have been. 당시 원형 경기장은 2000년 동안 쌓이고 쌓인 8m 깊이의 쓰레기층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검투사와 맹수들 간의 싸움이나 공개 처형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모든 게 끝나면 누군가 경기장을 치워야만 했습니다. There were things like bronze coins, that just the loose change that you would have dropped. There were ladies' hairpins because ladies always wore their hair long. But we also found the clasp of a golden pearl necklace that actually shows that someone, with quite a lot of money was actually perhaps coming to watch the shows at the amphitheatre. 로이 스티븐스는 고대 유물 보관소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London is a very rich archaeological place because it's been occupied almost continuously for over 2,000 years. So before the days of municipal rubbish collection, where the bin man would come and empty your wheelie bin, all of this rubbish had to go somewhere. 종류별로 나뉘어 종이 상자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고대 쓰레기들의 표본들입니다.
이 표본들이 그 당시의 사랑과 모험 또는 죽음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Well, this is a horse's skull. I think if this was pulling a Roman chariot, it would have been pulling it very slowly. This one has been slaughtered, presumably at the end of its useful life, and it's probably been hit with a hammer or a sharp object like an axe to the top of the skull, and then probably butchered for dog food. 전차나 집마차를 끌던 이 늙은 말은 쓰레기 더미에 묻힌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Roman debris would have been put in pits behind people's buildings. It would have been gone into what we would call landfill behind the wharves. So it would have been present throughout the ages and throughout the city. 이렇게 쓰레기를 기반으로 세워진 도시 런던은 오늘날 세계적인 대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로마인들이 이곳에 요새를 만들고 템즈 강변에 쓰레기 더미를 매립하면서 런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거죠. 로마인들이 남긴 유물 중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은 성벽입니다. 이 성벽과 함께 근대 도시의 경계선이 만들어졌죠. 런던 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 제니 홀입니다. This area here would have been an open area. The town is inside the wall there, and you've got the city ditch that would have been cut through and disappearing off down here. And the city ditch from the Roman period onwards tended to be used as a dumping ground, and people used to throw things in it. And there is a road called Houndsditch today, which is where they used to throw dead dogs. 15세기경 로마 제국이 쇠퇴하면서 론디니움은 섹슨족의 지배하에 들어간 타 지역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인이 만든 성벽 밖으로 펼쳐진 비옥한 토지에서 섹슨족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들을 키워냈죠. 이들이 남긴 유물은 지금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 역시 쓰레기 속에서 희미한 흔적들만 찾아낼 수 있었죠. 런던 박물관의 로이 스티븐슨입니다. This would have been recovered from rubbish or cesspits from next to people's homes in the Covent Garden area. These are cod bones, probably deposited in the 6th or 7th century. The interesting things we can learn from Fishbone from Saxon times is how far the Saxons would go to get their fish. This is cod bone, so they would have been going quite deep and going a great distance to get their fish.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깊은 물속까지도 서슴지 않고 들어갔던 섹슨족은 결국 세계 각지의 식민지를 가진 대영 제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빈센트 가족의 집에서는 쓰레기 수거를 중단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쓰레기 더미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We're seriously living with rubbish because it's in the front room. It's amazing, isn't it? There you go. I mean, I squash things. It's that recycle. 수백 년 전 빈센트 가족의 조상들은 자신들이 버린 쓰레기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말의 배설물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Yeah, the rubbish has been double wrapped now because it was very smelly when it came out of the bin. Hopefully the cats won't get enticed to attack it. 이들의 조상이 살았던 시절에는 환경 미화원뿐만 아니라 변변한 상수도 시설조차 없었습니다. 비례 가족 모두가 그 당시의 상황을 실제로 체험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So we're going to have a go at this water experiment on the basis that it's in a scarce supply. For the water, it's basically everything that flushing the toilet, cooking water, drinking water. Yeah, ideally it's collecting your water every morning in a bucket. 과거에는 우물을 이용했겠지만 빈센트 가족은 집 밖에 있는 수도꼭지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밖으로 나가야 하고 뜨거운 물 역시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죠. It's going to be a family thing, surely, yeah? No. We all live, we all drink the water, so we take it in turns to go and collect the water. 예나 지금이나 런던 사람들은 템즈강으로부터 마실 물을 공급받습니다. 당시 섹슨족들은 먼 훗날 템즈강에 정수시설이 생기리란 사실을 꿈조차 못 꿨겠지만 런던을 상업의 중심지로 만든 템즈강의 위대한 영향력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구스타보 밀렌입니다. London became the main trading point of southeast England. It had the classic advantages of sea traffic, river traffic and road traffic, all in the Pool of London.
It was made to succeed. 런던의 눈부신 도약은 윌리엄 1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1066년에 잉글랜드를 공격하여 왕위에 오른 후 정복왕이란 별칭을 얻은 바 있죠. These were quite ruthless invaders. They also demanded huge taxes from the London population. 그러나 윌리엄 1세가 주민들을 착취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둬들인 세금으로 새로운 건물과 성을 짓기도 했죠. 물론 영국 귀족의 재산을 자신을 따르던 프랑스 귀족에게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As London grew more prosperous, it expanded. The urban dynamic took over, and London's population and its prosperity expanded. And as its prosperity and population expanded, guess what? So did its refuse. 13세기에 들어서자 런던은 8만여 명의 주민들로 가득 찼고 런던의 거리와 템즈강은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지자 다리 위에까지 집과 장터가 조성되기도 했죠. 당시 다리가 놓여있던 이곳에서 역사 연구가인 스티브 브루커는 중세 유물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Above here, of course, you'd have, there'd be thousands of shops. There'd be cobblers, butchers, candlestick makers, knife makers and everything. But I know for sure that up there, there were jewellery makers or people using semi-precious stones, and they were using garnet. I'll have a scrape around so you can find you some big ones. So now, there's a big beast. There you go, look at that lovely one. Superb. 도시가 발달하면서 런던에는 많은 부자들이 생겨났지만 좁고 더러워진 런던의 거리는 점점 전염병의 온상이 되어갔습니다. 의료 역사학자 리처드 바넷입니다. The streets would have been very narrow. There was no organized form of sanitation or refuse collection. So if you wanted to get rid of something, you quite simply threw it out of the window or threw it into the street. And this went as far as urine and feces. 도시의 성장과 함께 많은 쓰레기들이 런던의 좁은 거리에 쌓여갔고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전염병은 일반 대중에게로 퍼져나갔습니다. 라이르라는 이름의 젊은 수도사 역시 전염병에 걸리고 말았죠. 그는 고열에 시달리던 중 성 바르톨류뮤의 환영을 보게 됩니다. Bart appeared to him during his fever and said, well, look, if you found a hospital for London's sick poor, I'll cure you. 1123년 건강을 되찾은 라이르는 왕에게 청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Nowadays, we'd see it as a very bad sight. It was a very dirty, smelly, insanitary sort of place to build a hospital. 오늘날의 시장은 옛날에 비해 훨씬 깨끗한 편입니다. 당시에는 동물의 피와 사체가 시장 곳곳에서 썩어가고 있었죠. 이로 인해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나타나는데 바로 흑사병이었습니다. This is an infectious disease caused by a bacterium called Yersinia pestis, which is transmitted from person to person by flea bites. 더러운 쓰레기로 넘쳐나는 거리에서 번식한 수많은 쥐떼들이 최초의 감염원이었습니다. Lots of rubbish around, lots of food scraps around, lots of opportunities for vermin to live alongside human beings, and this is probably the way in which the disease infected so many people. 수만 명의 사람들이 천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물론 이 흑사병은 런던 시민들에게 도시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기기도 했죠. 역사학자 존 클라크입니다. You have to remember in a medieval city, principal means of transport, as it is right through to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or early 20th century, is horse transport. You're also going to have chickens, pigs, all kinds of poultry within the city limits. These all produce dung or excrements. 시 당국이 거리를 깨끗이 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역시 생겨났습니다. 동물의 배설물은 물론 사람의 배설물까지 돈이 되는 유용한 상품이 된 것이죠. So all the human excrement that filled those latrine pits was then put onto either a dung cart, which carried it out of the city to manure the fields of Middlesex by road, or they put it into a dung boat, which meant it was taken down to the river, put on a barge, and carried out to manure the market gardens of Kent and Surrey. 농부들은 수많은 배설물을 사들인 후 비료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미처 팔 수 없는 쓰레기들 역시 적지는 않았죠.
Can you see this tight grid of streets here? That little tight grid there represents the size of the medieval city. This is the line of Thames Street, which was on the natural riverbank. That was the River Thames. And all this land here was reclaimed from the river using the city's refuse. 오랜 시간에 걸쳐 강에 버려진 많은 쓰레기들로 인해 도시의 규모가 엄청 커졌습니다. So you've got 100 metres of medieval refuse that we can stand on today. Thank you, medieval period. 쓰레기에 감사해야 할 사람이 여기 또 있습니다. 역사 연구가 스티브 브루커가 찾아낸 쓰레기야말로 과거 런던의 삶을 말해주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들이기 때문이죠. There you go. Really interesting. Yeah, this is Bellarmine. So this is the equivalent, yeah, of say a 2-litre Coke bottle of the day. Of course, this would have had booze or wine in it. Now these come from the Rhine, and of course these would have been in abundance down here. You know, you drank your wine, you had your booze, thrown away. Now, interesting thing about Bellarmine. Now, if you have a look, there's always a face. 이 병에 새겨진 얼굴은 개신교 밖으로 악명 높았던 벨러민 추기경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금주법을 지지해서 모든 런던 주민들의 미움을 사기도 한 바로 그 사람이죠. So what actually happened here with this guy here was, of course, he was just ridiculed on bottles. 많은 쓰레기가 강에 매립되었고 거리를 뒤덮었던 배설물은 농부들에게 팔려나가 비료로 쓰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죠. 대신 사람들에게 거리를 청소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There would have been from the 14th century local laws and legislation to make sure that people raked and cleaned the streets, but how effective that was is another thing, and the answer is probably not very effective. 오늘날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런던의 거리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과 현대식 수도 설비가 없었다면 런던은 아마 쓰레기와 오물 썩는 냄새로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악취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런던 주민들을 꾸준히 괴롭혀왔죠. The thing you would have noticed most in either the 15th century or the early 19th century is just the sheer smell of London. 21세기를 살아가는 빈센트 가족의 집 역시 냄새가 안 좋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날로 쌓여만 가는 쓰레기 더미 때문이죠. 쓰레기 수거를 중단한 지 3주가 훌쩍 넘었고 낙천적 성격인 빌 역시 점차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수돗물조차 변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세 런던이었다면 양동이를 들고 우물까지 가야 했겠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빌은 마당의 수도꼭지를 통해 물을 받은 후 화장실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모습이 원시적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과거에 사용하던 요강에 비하면 훨씬 발전된 모습이긴 하죠. 스티븐 할리데이는 변기 역사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In the reign of Queen Elizabeth I, it was invented by a man called John Harrington. 존 해링턴은 최초로 수세식 변기를 발명했지만 그가 평생 동안 만든 수세식 변기는 겨우 2개에 불과했죠. One for himself and the other for his godmother, who happened to be Queen Elizabeth I herself. But it wasn't a great success. It didn't work very well. 여왕은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수세식 변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물 내리는 소리가 성 전체에 울려 퍼졌으니까요. 여왕의 외면으로 해링턴의 변기는 이후로 200년 동안 사용되지 못했으며 템즈 강변에 최초의 정착민이 자리를 잡은 후로 쓰레기와의 전쟁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18세기 중반의 런던은 쓰레기에게 참패를 당한 처참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좁고 더러운 이스트엔드 지역에 떼를 지어 모여 살았고 부자들은 쓰레기를 피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이죠. 역사학자 존 클라크입니다. There's definitely a social hierarchy in terms of how they deal with waste. I think the more affluent places would undoubtedly have been kept cleaner. And often we think of waste and rubbish in London being barged up the Thames. It wasn't always throughout the 19th century. Often it's just thrown in the poorer areas of the city as well. 지난 100년 동안
런던의 쓰레기는 바지선에 실려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데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대부분은 런던 중심부에서 약 50km 떨어진 머킹마시 매립지에 버려지고 있죠. 1800년 전 머킹마시는 섹슨족 병사들의 기지로 사용됐는데 지금은 대규모 매립지로 변한 상태입니다. 도시 곳곳의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부터 컨테이너로 옮겨진 쓰레기들이 템즈강을 통해 머킹마시까지 오는 것이죠. 이곳에는 수십 년 동안 모인 쓰레기 더미가 말 그대로 산처럼 쌓여 있고 그 위로 계속해서 쓰레기가 부어지곤 합니다. 역사학자인 존 클라크와 조나단 캐트는 지금은 폐쇄된 오래된 매립지 주변을 살피는 중입니다. So you can see already there's several barges going past us at the moment, going back. They've already dumped their first loads into the mucking tip at East Tilbury, and they're returning back now to London. 19세기에는 이 지역 대부분이 농지였기 때문에 도시에서 실려온 배설물과 오수는 모두 농작물의 거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런던으로 다시 돌아가는 바지선은 과일과 야채, 곡물들로 가득 채워졌죠. 오늘날 이곳은 고고학자들의 보물 창고와도 같은 곳입니다. So you can see here we've got quite a stratigraphy of the lower material. I think is the Victorian Edwardian period, and then above you can see quite modern rubbish, plastic, a lot of plastic coming in the last few years of the rubbish dump here. There's lots of pottery and glass, which has just come out of people's houses. A milk bottle should have a trade name. London Co-op Society Limited. Now the milk bottle fraternity, they come and collect these, and of course just simply by typology of shape they can tell the date. But of course these were recycled as part of the milk trade, right? And collected each day and refilled. 지난 수백 년 동안 생활 쓰레기와 동물의 배설물이 런던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사방에 배설물과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죠. 런던에 대기 오염이 생겨난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입니다. 새로 사용하기 시작한 난방 연료가 그 주범이었죠. 바로 석탄입니다. When wood becomes more scarce and difficult to obtain, therefore more expensive, they shift more and more towards burning coal in homes. This happens largely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so that by the mid-17th century there are actually open complaints about coal as well. 석탄재는 더스트맨이라 불린 사람들이 수거한 후 벽돌로 재활용했습니다. 하지만 대기 속의 오염물질은 그대로 남아있었죠. 미세한 석탄재가 그 유명한 런던의 안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란 안개는 완두콩 숲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You have Sherlock Holmes, of course, looking across Baker Street and looking at the pea supers. This is produced from the coal smoke. 클로드 모네의 이 그림은 안개 낀 런던 하늘의 모습을 포착한 모습입니다. 한편 오염이 심각해지자 런던 중심부에서는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났는데 중상위 계층은 런던의 중심가를 떠나 좀 더 깨끗한 햄스테드나 웨스트엔드 지역으로 이동했죠. 반면 빈민층은 불결한 이스트엔드에 남아 어떻게든 삶을 꾸려나가야만 했습니다. 19세기 초까지 이스트엔드는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의 최하층민들로 가득했죠. 의료 역사학자 리처드 바넷입니다. It was a community of thieves, of prostitutes. It had no running water, it had no sanitation. It was a dirty, unpleasant area that you would avoid if you could possibly do so. 런던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거리와 강은 늘어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결국 1832년 여름 런던에서 심각한 콜레라 사태가 발생하여 6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7년 후에 발생한 두 번째 콜레라 사태로 인해 14,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도시가 혼란에 빠지자 시 당국은 마침내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죠. 그 선봉에 선 사람은 존 스노라는 이름의 의학 박사였습니다. He was the first person to show that cholera was transmitted by water, not by airborne vapors known as miasmas, which was a previous theory of infectious disease. 스노 박사는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소호 지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는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들을 지도 위에 표시했는데
여러 콜레라 발생 지역의 중심부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수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In 1849, based on his experiences, Snow published a pamphlet called On the Mode of Communication of Cholera, in which he argued that the disease was spread by water. But at the time, he didn't have an enormous amount of evidence to support this. 1854년에 다시 콜레라가 창궐하자 스노 박사는 새로운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Snow noticed that none of the employees of a local brewery had become sick with cholera, despite the fact the brewery stood just across the road from the water pump. He discovered that the brewers were drinking their own beer instead of water from the water pump and hence were protected from the disease. 결국 시 당국에서는 스노 박사의 이론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54년 9월 8일 보르드가의 양수기 사용을 금지했죠. 부자들이 중심부를 떠나면서 런던이라는 도시는 점점 더 멀리까지 확장돼 갔습니다. 하지만 빈민들은 여전히 쓰레기 더미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죠. 질병으로 인해 도시가 황폐화되자 런던시 당국은 신기술을 도입하고 제도 개혁에 나섰습니다. 1851년에 개최된 박람회에서 조지 제닝스라는 이름의 발명가가 가정의 청결을 담당할 새로운 도구를 공개했는데 바로 수세식 변기였죠. 역사학자 스티븐 할리데이입니다. After the Great Exhibition and George Jennings, there was such a tremendous demand for them that their installation in new and old homes meant that the old system of waste disposal no longer functioned. 수세식 변기는 빅토리아 시대의 커다란 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템즈강의 운명 역시 끝물을 내리막길로 향하게 되었죠. These houses would have been built in probably the 1830s, and because this is quite a smart area, they would probably have been amongst the first that had their water closets connected directly to the street sewers. 하지만 그다지 부유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런던 시민들은 여전히 오물 구덩이에 배설물을 그냥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덩이가 가득 찰 때쯤이면 오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우물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곤 했죠. And helps to explain why there were 4 cholera outbreaks which killed 40,000 people. 런던 시민들은 오염된 식수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위생 시설이 크게 발전되기도 했죠. In 1856, an engineer called Sir Joseph Basil Jett designed a system of intercepting sewers which would collect London's waste and take it by gravity mostly downstream where it could be treated and released into the river so that there would be no danger of it polluting London itself. 하지만 바잘 제트의 계획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는 2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마침내 정치가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다름 아닌 끔찍한 악취였습니다. The summer of 1858 was hot and dry, and so the smell from the river was so bad that rooms overlooking the newly rebuilt Palace of Westminster couldn't be used. 악취가 국회의사당 전체에 퍼지자 의원들은 거리로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악취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의원들은 곧장 투표를 통해 바잘 제트의 현대식 하수 시스템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죠. 이 사업의 총 비용을 현재 화폐로 환산하면 무려 65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So it was probably the biggest engineering activity of the whole of the 19th century. 쓰레기로 인해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현대화 사업이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런던은 청결한 도시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에서 영감을 얻은 19세기의 위대한 발명품은 이 하수 처리 시스템뿐만이 아니었는데 1874년에 최신식 시스템을 이용한 쓰레기 소각장이 등장했던 것이죠. 역사학자 존 클라크입니다. There was incredible enthusiasm for destructors when they first come into play in the 1870s. They just spread literally like wildfire. They seemed to an engineer like the ultimate solution. 쓰레기 소각로는 당시의 런던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One was you purify by fire. It's truly out of sight, out of mind. It's no longer a public health threat. The other great idea, as far as they're concerned, is that you're also, while you're burning this, you can, through boilers, generate electricity. 런던의 쓰레기 소각장과
새로운 하수 처리 시스템의 개발은 이후 산업혁명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한편 21세기를 사는 빈센트 가족은 다시 전처럼 수돗물을 사용하고 쓰레기가 수거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조상들의 삶을 체험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죠. 승마 수업을 마치고 진흙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비리 아들 테러는 이제 한동안 생각도 하기 싫을 마지막 냉수 목욕에 도전합니다. You might as well have the last of the whole, okay? You're evil! Bye. 지난 4주 동안 빈센트 가족의 집에는 많은 양의 쓰레기가 쌓였지만 다시 현대 생활로 돌아온 가족들은 쓰레기차가 오기 전에 부지런히 쓰레기 분리에 나섭니다. Cardboard's all going to need to get squashed in. If we don't squash it. It's a relief now that this amount of stuff is recycled, because if not, this would be our rubbish on an ordinary day. Okay, now we've done the clean bit. You can do the dirty stuff. Here you go. You're going to need these. You take these. Catch. 빈센트 가족처럼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기간 동안 런던 시민들은 재활용 캠페인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당시에는 폐품 수집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죠. The First World War disrupted shipping in goods and raw materials. They started to think that maybe they should be reusing, salvaging material so that they don't have to rely upon those raw materials that they can't get a hold of now. 런던시 당국은 생활 쓰레기를 모두 소각하는 대신 가능한 한 많은 폐품을 수집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유리와 금속, 종이 등이 재활용되면서 쓰레기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이 되었죠. They're targeting usually housewives and telling them that they're doing something great for the nation that's urgent in terms of the war effort itself. 런던 시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역시 재활용했습니다. 돼지 농장에서 음식 찌꺼기를 먹이로 사용했던 것이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런던 시민들의 재활용 열기 역시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Once you pass through the war years and actually the years of austerity, people want to return to normality again.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기간 동안 런던 시민들이 돼지뼈에서 신발 가죽까지 모든 것을 재활용하면서 쓰레기는 영국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1차 대전 기간에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지자 지난 60여 년 동안 만들어진 수백 대의 소각로는 점점 가동률이 떨어져만 갔죠. They turn away from incineration largely during the First World War, when again they decide that they have to salvage and recover materials when they're short and in short supply. 런던은 보다 간단하고 저렴한 쓰레기 처리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바지선을 이용해 쓰레기를 옮기는 방법이었죠. 또한 쓰레기를 매립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Control tipping means they're creating separate cells and capping them off, whereas before they'd look, as we heard, they'd look for open quarries or pits and just fill holes and leave the rubbish. Now they were trying to do it in a more systematic, scientific fashion. This was felt to be sanitary. 1930년까지 쓰레기 매립 관리법의 활용도는 점점 더 높아져 갔습니다. 이와 함께 소각로의 가동률은 감소했지만 해로운 연기는 여전히 런던의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There were 4 coal-fired power stations surrounding London in the early 20th century, all belching smoke into the atmosphere, along with all the homes that were also producing large amounts of smoke pollution. 당시 런던의 거의 모든 주택에서는 석탄이나 나무를 태운 연기가 매일 굴뚝을 통해 뿜어져 나왔습니다. 쓰레기를 태운 연기 역시 모두 대기 중으로 그냥 배출되었죠. 그러던 중 1950년 12월 초에 5일 동안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나 모든 연기가 차가운 지면 부근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건 대낮에 런던이라는 도시 전체가 검은 안개로 뒤덮이고 말았죠. Smoke that was so thick you couldn't see. Performances at theaters and cinemas were stopped because they simply couldn't see the screens of the stage. That's how thick this was. Cars couldn't find their way on the streets. 처음 5일 동안 4,000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수개월 동안 사망자 수는 12,000명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So in terms of intensity of mortality, intensity of sickness and death, this really is comparable to other events like the Black Death earlier. A large number of people dying in a very short space of time. 런던의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를 모른 척하던 영국 정부는 그제서야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956년 영국 의회는 대기정화법을 통과시키고
가정에서의 쓰레기 소각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던 거죠. 오늘날 템즈강의 바지선과 쓰레기 매립지에는 더 많은 쓰레기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대형 슈퍼마켓의 등장과 소비의 대량화로 인해 쓰레기 더미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The weight probably isn't changing a lot per individual in terms of the waste they're producing. But the types of waste and the volume, sheer volume they're producing has increased enormously. 일회용품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런던 시 당국의 쓰레기 매립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근교 매립장 부지의 가격 역시 크게 오른 상태였죠. 이에 따라 2011년부터 런던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템즈강을 통해 강변 자원회수 시설로 운반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은 서유럽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으로 공사 비용만 무려 7억 1,600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이며 이 쓰레기 소각로를 통해 6만 6천 가구에 공급할 전력이 생산될 예정이죠. 매년 58만 5천 톤의 쓰레기가 이곳에서 소각되기는 하겠지만 이 시설만으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I think several things need to be done to make progress with waste, and people are certainly more attuned or more conscious of overpackaging. There's been several high publicity campaigns in Britain about overpackaging of goods, and manufacturers now proudly proclaim they're doing less. 오늘날 런던시 당국은 쓰레기 양을 줄이고 보다 친환경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런던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동안 쓰레기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던 적도 있었고 넘쳐나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해 모든 런던 시민들이 고통을 감내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혁신적인 기술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쓰레기와의 전쟁은 지구촌 모두의 골칫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 패션의 중심지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지 뉴욕. 화려하고 아름답기만 한 뉴욕도 쓰레기 문제만은 결코 피해갈 수 없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쓰레기 수거를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해내는 뉴욕의 비밀.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한 몫을 챙긴 마피아부터 쓰레기를 이용해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들까지 쓰레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똑똑한 뉴요커들의 노하우를 살펴봅니다. 도시와 쓰레기,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